와이퍼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. 비싼가? 저희가 그러면 와이퍼 100개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목카 김한영입니다. 와, 우리나라 날씨 요즘 완전 동남아죠. 동남아 특징이 뭔가요? 이 덥기는 엄청 덥고 우기가 되면 비가 계속 오는 거잖아요.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됐으니까 우기가 올 게 분명하고, 그러면 와이퍼가 정말 중요해질 텐데요. 처음에 신차 뽑았을 때는 다들 괜찮다고 합니다. 요즘 차들은 와이퍼도 이렇게 좋아졌네, 이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잠깐만, 이게 그 조용했던 그 와이퍼가 아니네. 갑자기 두두두두두두. 어떤 분들은 와이퍼에서 소리가 나요 이러면서 갑자기 앞유리를 우린 발수 코팅을 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발수 코팅을 하기도 하고, 아, 앞유리는 역시 친수지 그러면서 갑자기 친수로 막 바꾸기도 하고, 어떤 분들은 유막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토치로 불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진짜 그런다니까? 아, 유막이 어디 앞유리에만 있습니까? 와이퍼 면에도 유막이 있잖아요. 와이퍼 수명 알고 계신가요? 현대차 매뉴얼을 보시면요, 와이퍼 교체 주기가 써 있습니다. 수명은 6개월에서 1년 사이, 5,000km에서 8,000km 사이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들어서 한 번도 교체 안 했다, 그분들은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. 와이퍼가 이게 간단하게 만든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한 고무가 아닙니다. 이 표면을 보면 그라파이트, 흑연, 이런 것들이 코팅이 돼 있어요. 여튼 와이퍼만 잘 교체해도 훨씬 더 안전한 앞유리, 또 조용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교체해 봐야 되겠죠. 와이퍼가 많은데 어떤 걸로 교체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그런 유머가 생각나네요. 자동차 회사별로 와이퍼를 연구하는 방법. 포르쉐는 옛날 와이퍼 디자인인데 새로운 와이퍼라고 우기는 거. 람보르기니는 와이퍼에 대한 집착이 광기로 변해서 와이퍼 대신에 레이저 빔을 개발해서 빗물을 다 태워버린다. 말도 안 된다고. 그런데 그게 말이 되긴 합니다. 최근에 테슬라가 와이퍼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레이저 장치를 만들어서 빗물을 레이저로 다 태워버리는 특허를 진짜로 냈습니다. 좀 현실성이 없긴 하지만 하여간 재밌는 특허긴 하죠. 현실에선 그런 거 다 없죠. 일반적인 와이퍼가 있고, 플랫 와이퍼가 있고, 하이브리드 와이퍼가 있고,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일단 일반 와이퍼,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와이퍼가 이런 형태일 텐데요. 이 와이퍼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? 저렴하고 쉽게 바꿀 수 있다, 이런 게 큰 장점이죠. 그리고 이 날에도 굉장한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. 잘 보시면 이 와이퍼가 그냥 하나의 고무날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. 이 고무날을 위에서 눌러야 되잖아. 가운데만 눌리고 가장자리는 안 눌릴 가능성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가운데를 누르면 그 누르는 힘으로 이렇게 시소처럼 이 가장자리가 눌리도록 하는 지렛대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만 눌리니까 여기서 시소처럼 여기까지 눌리게, 양쪽에 두 개의 시소를 놔두고 있어서 가운데만 눌러도 가장자리까지 다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굉장히 잘 만들었죠. 아이디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? 사실 이런 종류의 와이퍼들은 차가 빠르게 달리게 되면 앞유리가 기울어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생기면 이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생겨요.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블레이드가 바람을 받고 떠오릅니다. 앞유리에서 뜨는 거죠. 떴다가 가라앉고, 떴다가 가라앉고,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 와이퍼가 작동될 때 어떻게 되냐면 드드드드드드 유리에서 따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닦이지 않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소음, 내구성에 취약한 것이 이런 와이퍼의 특징입니다. 겨울이 오면 또 문제가 생겨요.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거나 그런 다음에 이게 얼어붙을 거잖아요. 얼어붙으면 이런 형태로 굳어져 버립니다. 자동차 앞유리의 그 굴곡이 이 평면일 때 굴곡하고 세로일 때의 굴곡이 완전히 다른데, 이 평면일 때의 굴곡으로 그대로 굳어져서 이게 제대로 닦이지 않고 그냥 서버리는 거죠. 이 와이퍼의 역할을 겨울에는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요즘 고급 차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플랫 와이퍼입니다. 에어로 트윈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요. 딱 봤을 때도 매끈하죠.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적게 생겼잖아요. 그러면 가장자리는 못 눌러주는 거 아닐까요? 라고 하시는데, 사실 이거 지금 합금의 구조를 굉장히 잘 채택하고 있어서 이 가운데를 눌렀을 때 가장자리까지 다 눌리도록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. 이걸 에보디움이라고 하는데, 이 양쪽에 보면 그냥 고무가 아니고 양쪽에 철판이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휘어지는 철이 있는데, 이 철이 지금 굉장히 자동차의 굴곡에 맞게 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도 이 와이퍼를 잘 닦을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한 가지
단점이 이 와이퍼는 처음에 차를 디자인할 때부터 이 와이퍼에 걸맞게 디자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. 자동차가 앞유리가 정말 마음대로 생겼으면 제대로 안 닦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와이퍼는 도대체 왜 나왔냐? 이렇게 생긴 와이퍼가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공기가 이 블레이드 면을 누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고속으로 달릴수록 이 와이퍼를 위에서 더 눌러주는 힘이 생겨요. 눌러주는 힘 덕분에 이 끝에서 끝까지 이 와이퍼가 앞유리에 제대로 밀착이 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죠. 그리고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잖아요. 굉장히 단순하고 일체형이다 보니까 고장도 덜 나고 소음도 적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. 겨울철에 눈이나 비나 이런 것들이 더 있더라도 얼어붙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플랫 와이퍼들은 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들에서 많이 사용됐던 건데요.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와이퍼만 봐도 야 저건 고급이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유럽의 메이커가 아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메이커들이 이 와이퍼들을 흉내만 내서 그렇게 나오는 와이퍼들도 꽤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. 가운데는 그래도 잘 닦여서 괜찮은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제대로 안 닦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래서 나온 와이퍼가 있습니다. 새로 나온 와이퍼는 스마트핏 하이브리드라는 와이퍼인데요. 듀오는 온라인에서 파는 거고 프로는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. 어떤 제품인가 저도 아직 장착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으로는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실제로 보면 비행기 날개같이 생겼어요. 아래쪽은 오목하고 위쪽은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거 혹시 아세요? 올라갔던 와이퍼가 안 내려오는 거? 고속으로 막 달리시는 분들은 와이퍼를 쫙 작동시키면 이게 안 내려옵니다. 힘들어서 못 내려와. 에어로가 있으면 내려와요. 고속으로 달리시는 분들은 이런 고성능 와이퍼의 선택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도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블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으니까 조금 더 끝까지 정확한 압력으로 잘 닦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. 고무 품질도 바뀌었다고 해요. 듀라뷰 365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. 365라는 건 뭘까? 아마 1년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. 적어도 365일은 제대로 보여지는 그런 와이퍼 블레이드다 이런 얘기로 보여지죠. 이거는 진짜 고무 같아요. 그러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끈끈한 느낌으로 저항감이 있네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 뽀드득한 느낌? 얘는 약간 살금살금 이렇게 미끌미끌한 느낌이에요. 이 고무가 그냥 고무가 아니고 이건 특수하게 합성된 고무입니다. 와이퍼 블레이드만을 위해서 합성 고무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. 야 이게 이런 정도의 차이였어? 완전히 다른 재질인데요. 설명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 물질을 잘 닦아내는 기술이 있어요. 물만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여러 물질 닦아야 돼? 벌레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. 앞차에서 모래 같은 거 날라오면 모래도 닦아야 되고 갖가지 이물질을 닦아낼 수 있는 기술이 와이퍼엔 필요하다고 해요. 겨울철에 정말 눈 내리고 앞유리 얼어 있을 때 와이퍼 작동시키는 건 와이퍼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죠. 어지간하면 안 그러시는 게 좋은데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못 가고 막 여기서 늦어갖고 퇴짜 맞을 순 없잖아. 이러면 안 되니까 바로 작동할 때 작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중요한 기능이네. 지금 이건 철계통의 관절이잖아요. 그러니까 눈이나 비를 맞고 염분에 오염되면 그럼 이 철분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. 그럼 관절이 제대로 작동 안 되겠죠. 지금 새로운 와이퍼 같은 경우는 관절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. 이 관절의 연결 부위도 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염분에 노출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요. 아닌데요 저는 바다 안 사니까 괜찮은데요 이런 분들 계신데 겨울에 요즘 서울 도로 보면 어때요? 염화칼슘이 눈처럼 쫙 깔려있죠. 그게 앞차에서 막 날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에 염화칼슘을 범벅이 되죠. 이런 기본적인 와이퍼는 그런 염화칼슘을 맞으면 녹이 슬어요. 염화칼슘에도 녹슬지 않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요. 애프터마켓에서 뭔가 새로운 걸 갖다 끼면 그게 당연히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동차 회사가 선택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. 그 시험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길고 자동차 회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일반적인 애프터마켓에서 요구 수준하고 차원이 달라요. 우리가 직접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. 자동차 회사가 실험해준 그런 와이퍼니까 아마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중요한 건 기능 설명이나 이런 게 아니겠죠. 이게 정말로 잘 작동되는가, 닦았을 때 잘 닦이나 이런 걸 테니까요. 실제로 얼마나 잘 닦이는지 한번 직접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에는 알아봐야 되겠죠. 여기서 와이퍼는 어떻게 작동되는지, 그리고 와이퍼 성능은 어떤지, 그리고 새로운 와이퍼를 바꿨을 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가져온 차는요, 지금 이게 순정 와이퍼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런 철제 와이퍼를 갖고 있고요. 와이퍼 어떻게 교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?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
소리가 벌써 삐그덕거려. 이렇게 되는 거, 이걸 서비스 모드라고 합니다. 이런 와이퍼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 와이퍼 날의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올라갈 때는 조금 덜한데 내려갈 때 더더더더 하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을 뿌려보고 이 와이퍼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워셔액을 뿌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괜찮은데요?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좀 더 작동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소리 들리세요? 그쵸?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워셔액 뿌리면 아무래도 상태가 좀 호전돼요. 뭐 비 오는 날 계속 워셔액 뿌리면서 달릴 거예요?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. 그러니까 결국 비 올 때는 이렇게 와이퍼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.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다가 부분적으로 묻다가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정말 애매하게 비가 오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정말 앞이 잘 안 보이죠. 차라리 많이 오면 괜찮겠는데 조금만 와서 자동차에 먼지, 뭐 흙탕 이런 것과 다 섞여서 오히려 닦고 나면 뿌얘지는 경우가 있어요. 닦아볼까요? 이렇게 줄이 납니다. 원래 이렇게 줄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원래 안 생겨야 돼요. 그리고 끄트머리, 이 끄트머리가 중요한데 이 와이퍼가 좀 품질이 떨어지는 와이퍼는 이렇게 끄트머리를 닦아내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남아요. 지금 이 차 와이퍼는 상태가 좋은 겁니다.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이퍼를 교체하는 카시어링 자동차예요. 그래서 이런 정도. 어쨌든 와이퍼 한번 교체해 볼까요? 와이퍼 교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.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냥 내리면 돼요. 이렇게 생긴 거 내리면 되는데 이건 구식일수록 더 교체가 쉬워요. 좀 더 프리미엄일 경우는 여기에 덮개가 하나 있어서 덮개를 젖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. 원래는 와이퍼 작업을 하실 때 이 밑에 타월 같은 걸 깔아놔야 돼요. 딱 내렸을 때 실수로 이걸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떨어뜨리면 이게 확 와서 빡 하고 깨져요. 이게 앞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도 좀 받쳐 놓는 게 필요해요. 심지어는 이 와이퍼 여기서 뺐잖아요. 뺀 다음에 이걸 떨어뜨려서 깨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철제 와이퍼가 아닌 걸 선택하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. 잘 보시면 이 와이퍼는 위아래가 있습니다. 오목 한쪽이 아래고 볼록 한쪽이 위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 올라오는 바람을 맞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에어로에도 굉장히 그만큼 신경 쓴 와이퍼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. 여기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. 보시라고 써 있는 이 글씨를 보고 이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프리미엄 와이퍼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닫는 형태가 있죠. 기본이 요즘은 현대기아 전부 보시 하이브리드 와이퍼가 기본입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EV6도 그렇고 아반떼 N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보시 하이브리드 와이퍼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훨씬 깨끗해졌습니다. 여기 물이 남던 거 이제 없잖아요. 어지간히 움직여도 소리 안 나죠. 아직도 소리가 안 나요. 와이퍼가 이 정도는 돼야죠. 현대기아차 중에 어지간한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다 이 정도 됩니다. 아까하고는 사뭇 다르죠. 아까는 끄트머리가 안 닦였는데 이제 끄트머리까지 잘 닦이는 걸 볼 수 있어요. 와이퍼에서 소리가 나고 뭐 갈라진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안 닦인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. 아까 그 와이퍼로 닦았을 때 처음에 안 닦이는 걸 보고서 저희 PD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. 아니 이건 유막 때문이에요 이러시던데 아니 유막 때문 아니에요. 차 앞유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와이퍼부터 바꿔보세요. 와이퍼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. 비싼가? 비쌀 수 있어. 비쌀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와이퍼 100개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트핏 듀오 그리고 스마트핏 프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50개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사실 와이퍼 생각해보면 시중에 정말 다양합니다. 너무 많은 와이퍼들이 있어요. 그 중에서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나? 내가 정말 좋은 와이퍼를 잘 선택할 수 있을까? 선택 못하죠. 못합니다. 어떻게 좋은 와이퍼를 골라낼 수 있겠어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제조사가 선택해 준 거를 선택하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겠죠. 요즘 현대기아차 와이퍼 정말 훌륭하거든요. 검증된 와이퍼를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 혹시 올해 안에 와이퍼를 교체한 적 없다면 지금 한번 와이퍼를 교체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프라인 할인점 무슨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쿠팡이나 이런 데서 로켓 배송도 되니까 이런 데서 구입하셔서 쉽게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